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AI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신경망 처리 장치, 네, NPU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NPU가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지, 또 자율주행차 같은 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고들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기술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 기원까지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탐구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NPU, 신경망 처리 장치, Neural Processing Unit. 자료들 보면 AI 반도체 또는 AI 하드웨어 가속기 이런 말들이랑 거의 같이 쓰이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연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칩,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AI 알고리즘, 특히 이제 딥러닝 모델을 실행할 때 필요한 계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대한 행렬 연산이라던가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걸 아주 효율적으로 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죠. 뭐랄까, 사람 뇌가 정보를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 그걸 좀 모방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일반 CPU나 또 그래픽 처리에 주로 쓰던 GPU랑은 설계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물론 CPU나 GPU에서도 AI 알고리즘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NPU는 딱 AI에 필요한 연산 패턴에 맞춰져 있으니까 뭐랄까 에너지 효율이나 속도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 효율성입니다. 근데요, 그동안 AI 개발하면 사실 GPU가 거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특히 챗GPT 같은 아주 큰 모델들 학습시킬 때는 엔비디아 GPU가 필수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 NPU의 효율성이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GPU가 대규모 모델 학습시킬 때는 여전히 강력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실제 기기에서 사용하는 단계,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론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GPU는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고 또 비용도 좀 높으니까요. 모든 기기에 다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NPU의 강점, 그 와트당 성능,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하, 그 효율성 차이를 딱 보여주는 비교가 자료에 있었어요. 그 국내 기업 퓨리오사 AI의 워보이라는 NPU랑 엔비디아 A2 GPU 비교한 거예요. 특정 AI 성능 테스트에서 워보이가 점수도 높았고 심지어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버 수나 전력 소모, 운영 비용 같은 게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단적인 예시죠. 특정 AI 작업에 있어서는 범용 GPU보다 이렇게 특화된 NPU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NPU는 설계 단계부터 AI 연산에 필요 없는 기능들은 좀 덜어내고 핵심 연산 유닛을 딱 집약시키거든요. 거기에 양자화나 프로닝 같은 기술을 써서 모델 크기도 줄이고 계산량도 최적화하고요. 약간 다이어트 같은 거네요. 덜 중요한 정보는 좀 덜어내고 핵심만 남겨서 연산 부담을 줄이는. 네, 비싸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NPU가 아주 활발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AD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하고 자율주행차군요. 자료 보니까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연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던데요. 레벨 2가 초당 10조 번 연산, 그러니까 10TOPS라고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레벨 5는 1000TOPS. 와, 100배네요, 100배.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진짜 수많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정말 순식간에 처리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이때 NPU가 이미지 인식이나 주변 물체 감지 같은 작업들을 GPU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르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반응 속도도 높이고 결국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라는 환경은 전력 제약이 크니까 이 저전력 특성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NPU, CPU, GPU 이런 서로 다른 칩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칩렛 방식. 이것도 많이 쓰이고 또 보스 반도체랑 텐스토렌트가 협력하는 것처럼 기업들끼리 기술 협력도 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더 효율적인 AI를 만들려고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말고도 사실 NPU는 이미 우리 주변에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요.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사진 찍을 때 화질 좋게 해준다거나 실시간 번역 같은 기능들, 이런 걸 적은 전력으로 가능하게 하고요.
뭐 IoT 기기 같은 데서는 클라우드에 연결 안 하고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이것도 MPU 덕분에 가능해지고 있고요. 물론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도 AI 추론 작업 효율 높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 최첨단 기술 MPU의 뿌리가 와, 이게 진짜 놀랐는데 195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프랭크 로젠블레트의 퍼셉트론 이야기요? 네네, 그 퍼셉트론, 최초의 인공신경망 하드웨어라고 평가받죠. 그 마크1 퍼셉트론이라는 기계가 있었는데 광 센서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요. 그 가중치가 있는 연결망, 이걸 통해서 학습하면서 간단한 패턴 같은 걸 인식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옆에서 이건 정답, 이건 오답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기계가 스스로 그 연결 강도를 조절하면서 학습을 했다는 점이죠.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준 게 아니라 예시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지 스스로 배우게 했다는 거네요. 이거 완전 요즘 NPU 위에서 돌아가는 딥러닝의 기본 원리랑 똑같은데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 기본 아이디어는 그때 이미 있었던 겁니다. 물론 뭐 초기 모델이라 한계도 명확했어요. 그 유명한 XOR 문제 같은 거요. 그래서 마빈 민스키 같은 학자들이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 때문에 AI 연구가 잠시 좀 주춤했던 시기, 첫 번째 AI 겨울이라고 부르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MPU와 AI 붐은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기술이 발전한 결과인 셈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MPU는 단순히 그냥 빠른 칩, 이게 아니라 AI라는 특정 작업을 위해서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린 그런 특수 목적의 두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마트폰부터 미래의 자율주행차까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그 근본 아이디어는 반세기도 더 전에 시작되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GPU가 AI 개발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 이제는 MPU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과 전문성이 AI를 우리 일상 곳곳으로, 특히 다양한 기기, 그 엣지 단으로 확산시키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자, 오늘 저희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를 위한 MPU처럼 이렇게 특정 작업에 아주 고도로 최적화된 프로세서들이 계속 등장하는 추세라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PU, 즉 프로세싱 유닛이 등장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